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5호 제13면입니다. 평택시립지산 초록도서관 2021년 정보 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작가와의 만남 강연 성료. 평택시립지산 초록도서관이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독서지도연구회 협동조합이 주관한 2021년 정보 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 송신초등학교 다문화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정진 작가가 신장동에 소재한 송신초등학교에 방문해 2회차로 특강을 진행했고, 작가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독후 활동을 하는 수업이 이루어졌다. 첫 회차는 과 연계한 수업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윷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책에 나온 도깨비 윷놀이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두 번째 회차는 과 연계한 호불호 게임을 통해 취향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각자의 소망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의 작가의 사인을 받으며 마무리했다. 평택시립지산 초록도서관은 2015년부터 송신초등학교와 운영지원 협약을 통해 다문화 학생 독서 습관 형성, 독서능력 신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 학생의 문화향유 및 학습 지원에 최선을 다해 힘쓸 예정이다. 평택시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 선정.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신장 이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9월 30일 최종 선정되어 국비 3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보육의료 복지교육 문화체육시설 등 2개 이상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착공해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는 신장 이동 행정복합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5,443 규모로 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119면 조성 예정으로 주차난 해소 및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시장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성과를 거두었다며 생활편의시설을 늘려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2021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평택시 늘찬돌봄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8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평택시 외국인 사전 예약 없이 원스톱 접종 실시.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활용해 2회 접종이 어렵거나 조기 접종 완료가 필요한 30세 이상 외국인 대상으로 오는 10월 2일 도 코로나19 얀센 백신 외국인 주말 접종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코로나19 주말 접종은 만 30세 이상 외국인 중 얀센 백신 희망자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와 이충문화체육센터 내 예방접종센터 2개소에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접종은 당일 예약 없이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하더라도 접종센터에서 임시번호 발급, 등록, 접종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전 예약을 원하는 경우 보건소 예방접종 콜센터 평택지역번호 031-8024-4470 송탄 지역번호 031-8024-7400로 문의하면 예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얀센 백신 소진 시까지 미등록 외국인은 보건소의 여권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 또는 관리자의 대리 방문으로도 임시관리번호 발급과 예약 접수가 가능하며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사업주가 발행한 근로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예약 및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분 정보는 백신 접종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통보 의무 면제 제도에 의해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불법 체류 사실 등이 통보되지 않는다며 미등록 외국인이 불이익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고용주나 주변에서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합동점검 실시. 파주시 시장 최종원 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어린이 활동 공간 15곳을 대상으로 환경부 지정 전문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진행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은 어린이집, 아파트, 공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말한다. 시는 어린이 활동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 부식 노후 여부, 실내 공기질 측정, 벽 천장 바닥 등 마감재의 중금속 유해물질, 납, 카드뮴, 수은 및 유가 크롬 등 측정 등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환경안전관리 기준 초과 시 정밀 검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처분해 친환경적인 어린이 활동 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이지만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활동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받으세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하센터, 가 올해 1월부터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건강 인식이 낮아 진단을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약물 복용 등 치료를 중단한 대상자의 지역사회 방치를 예방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파주시민 중 치료비 지원 항목별로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센터 등록에 동의한 자다. 지원 항목은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 치료비, 초기 진단비 치료비 등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최초 진단받은 만 19 물결표 쌓인 34세를 위한 청년 외래 치료비로 포함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경의선 역사 내 및 택시를 활용, 홍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지역번호 031-942-2117, 청년치료비 지원 지역번호 031-945-2117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제4회 9밀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파주시 시장 최종환 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4회 9밀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파주시 지역 내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조 ENC, 쿠팡, 하이테크 대원 등 14개 업체가 참여해 생산관리, 사업기획, 물류, 청소 분야 등 2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주의 취업정보, 참여기업, 모집 분야, 근무조건, 면접 일정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한 후 10월 1일 오후 6시까지 일자리 센터로 사전 등록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상황을 고려해 참여자에게 개별 방문 시간을 발송하고 구직자를 분산시켜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승화 일자리 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해 취업에 성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로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www.pejo.go.kr 또는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파주시 일자리센터 지역번호 031-940-9781-94에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추진. 포천시는 대기 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하반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수는 총 10대이며 한 대당 지원 금액은 700만 원이다. 올해는 특례 조항 신설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 노후 경유차의 매연저감 장치 부착 지원을 받았거나 직영국 공립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포천시 홈페이지 www.pochon.go.kr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포천시청 친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 가만천화기 지역번호 031-538-3241으로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